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 서울시장 선거 또 부산시장 선거 여당의 완패, 야당의 완승으로 이제 끝나다 보니까 이 부동산 민심이 정말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여당에서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이 부동산을 갖다가 때려잡기 식으로 무조건 세금만 많이 때리면 되겠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권력이 뭐 평생 뭐 자기 거인 거 마냥 정말 뭐 때려잡는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제 또 내년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어떤 시세 차익을 보고 그 수익을 자기 통장에 가지고 있고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1주택자분이나 또 팔고 샀지만 그렇게 오르지 않고 또 뭐 어떤 가족 문제 때문에, 이사 문제 때문에 살고 파고 했던 분도 많거든요. 근데 모든 국민을 갖다가 뭐 이 부동산 매매를 하는 국민을 갖다가 정말 무슨 뭐 범죄인 취급하고 말이죠. 좀 그런 부분이 이 국민들을 좀 화나게 하지 않았나. 특히 나라 세금을 받고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 그게 어떤 사유화하듯이 본인 것인 거 마냥 막 휘두르고, 정말 우리 국민들도 정말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은 모두 함께 정말 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여러 가지 그 어떤 부동산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보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제가 방송에서 올려드렸고, 종부세를 인하하겠다, 대출을 규제하겠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라는 거죠. 부동산 특위를 띄운 민주당,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보통이 아니구나. 이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죠. 종합부동산세랑 대출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이제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나선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성남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 당 차원의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지금 얘기 중이니까요.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1%에서 2%로 좁히는 구체적 방안도 거론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종부세를 제일 많이 내는 그 순서들 해가지고 1%로 자를 것이냐, 2%로 자를 것이냐, 처음 보는 어떤 그 부가 내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순서가 바뀌면 안 낼 수도 있고, 순서가 또 바뀌면 낼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현재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해서 이건 이제 전체 약 3.8%가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9억 초과가 전체 가구의 약 3.8%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과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주말인가 그 공중파의 한 교수랑 무슨 변호사랑 나와서 한쪽은 종부세를 내려야 된다, 한쪽은 올려야 된다 하는데 정말 답답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둘 다 답답하더라고요. 한 분은 좀 그래도 잘 아는 분인데 약간 페이스에 말린 것 같고, 한 분은 전혀 모르는데 그냥 뭐 통계가 종부세가 전체 1%밖에 안 된다, 그 옛날 말도 안 되는 통계. 또 이 3.8%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가구가요, 전원주택도 있을 것이고 시골에 온갖 주택이 다 있는데 전체의 3.8%입니다. 대도시권으로 좁히면 또는 서울로 좁히면요,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금 내는 기준을 다 똑같이 그 어떤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요, 이 공시가 9억 초과 종부세 내는 기준은 2005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2005년도에 도입됐는데 지금 시세가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그래서 공시가격을 또 현실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기준은 다 많이 내는 거는 갖다가 다 현실화하고, 그러면 종부세 내는 기준도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 1주택자 재산세 내는 것도 6억 원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감면해 주는 거. 6억, 공시가격 6억 이하만 감면을 조금 해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론데 재산세 감면 기준은 여기 나오네요. 공시가격 9억 이하로 완화하자는 의견도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6억 이하만 감면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지나가다가 웬만한 그 아파트로 보면 거의 많지가 않죠. 지금 빌라도 공시가격 6억
이상 되는 그 빌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올라서. 또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중도금 대출 안 되는 것도요. 분양가가 9억 이상이 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늘려야지. 지금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 대출 규제를 그대로 있으면은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이 집을 어떻게 삽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꼭 생애 최초로 집을 구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1주택자지만 여러분 낡은 빌라에 외곽에 그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좀 좋은 집을 살려고 하면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좀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지금 사진에 나온 분들, 이분들은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뽑았고요.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됐고, 의원이. 이 세 분들은 당권, 그러니까 당대표 이 송영길 의원, 또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 뭐 순서대로 하면은 이 송영길, 우원식 의원, 홍영표 의원. 자, 이분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당대표가 될 분들, 또 당의 중심인 분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이런 걸 보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하고 재산세 등도 섬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더 풀어주고 재산세 그 감면, 6억 원이 아니라 더 섬세하게 한다. 더 감면되는 요율을 더 높인다는 게 이 홍영표 그 지금 당권 후보의 얘기고, 무주택자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은 규제는 60에서 8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송영길 그 후보, 지금 당대표. 대출을 더 많이 되게 하자. 무주택자들한테. 지금 그 얘기고. 공급 대출 세제 변화를 추구하겠다. 우원식 의원, 기호순 의원.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들이 다 대출 많이 해주자. 뭐 세제는 덜 내게 하자, 세금은. 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 농내 이 중진 의원은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주자.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주자. 정청래 의원, 이분이 이제 뭐 법사위원장 지금 한다고 하는데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해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데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1주택자 종부세를 갖다가 높여주는 거. 공제 구간을. 또 이광재 의원, 이분도 뭐 내년에 뭐 대권 후보로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친문에서는 대권 후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재명 지금 의원만 지금 도지사만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친문 쪽에서는 새로운 후보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광재 의원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요즘에 방송에서 점점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런 어떤 의도가 있겠죠. 대한민국 1%에 매겨졌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 상향을 거론한 바 있다.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정권 때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거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1% 상위 1%한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근데 지금 아까 통계에도 나왔지만 3.8%까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만 내게 하는 게 종부세이기 때문에 1%만 매기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그 정부 여당에서 또 어쨌든 간에 180석의 법률권에 이 어떤 법을 개정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여당인데 이 여당에서 점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결국에는 넘쳐나는 유동성을 잠재우는 거는 잠시 눌러놨다는 이 종부세나 양도세 지금 강화가 올해 이제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건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완화는 그거는 어떤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당 지지율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또 라이브 상담 시간에 오늘 라이브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메일과 문자, 전화 상담 주시고요. 또 라이브 상담 때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저의 라이브 상담, 또 매주 목요일 낮 12시에 장하식 이사의 라이브 상담이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